짠! 안녕하세요.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쉬었어요. 저희 마음대로. 추석 연휴라고 우리에게도 연휴가 필요하다. 쉬고 그리고 다시 열심히 하자라는 마음에 가장 시장에서 핫한 섹터 중 하나인 조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너무나 오랜만인데 네. 아마 구독자분들이 다 까먹으셨을 거예요. 네네. 네, 어떤 분인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신한금융투자의 이동원 애널리스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조선을 담당하시고 네, 맞습니다. 또 뭐 하시죠? 방산, 기계, 운송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되게 많은 걸 커버리지 하시네요. 네, 이쪽 산업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마침 또 태조 이방원 중에서 2개나 들어가가지고요. 네. 바쁘실 것 같은데 먼저 조선주들이 진짜 특히나 기자재주들이 엄청 잘 갔던 한 해였거든요. 여기까지 중간 점검에 대한 리포트를 쓰셨던데 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일단 조선 상황들을 보게 되면 수주가 많이 올라와 있는 분위기에서 성과도 올라갔고 이제 실적이 돌 차례인데 여기서 이제 수주가 작년 대비하면 조금 줄어드는 구간이라서 시장에서는 약간 시각차가 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입장에서는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수주가 좀 줄더라도 전체적인 실적 개선이라든지 수주 잔고 증가, 성과는 계속 좋은 상황에서 원가가 좀 빠지면서 계속 갈 수 있다고 보고요. 일부에서는 다른 시각으로 경기가 약간 둔화되는 거기 맞아요. 때문에 고점인 느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조건들을 제시를 하고 이런 상황이면은 주가가 이제 계속 좋게 유지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관점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저도 이제 조선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최근에 조선주들이 상승했다라는 건 알고 그리고 그 배경에는 그전에는 막 저가 선박 네. 때문에 이게 뭐 팔아도 돈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제는 많이 가격도 올랐고 신조선가도 오르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수주 받는 만큼 돈으로 다 땡길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네, 현재는 맞습니다. 네,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사이클을 그렇게 타게 되는데요. 이게 업황이 안 좋을 때는 수주가 이렇게 줄어들고 배 가격을 깎더라도 수주를 해서 조선사의 넓은 부지라든지 많은 인력이라든지 기계장치들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고정비를 커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가 수주를 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생존의 위기를 넘기게 되면은 성과가 이제 계속 올라가게 되고 지금 이제 그런 구간이고요. 조선사의 생산 공장을 이제 도쿄라고 부르는데 도쿄가 이제 가득 찬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돈을 벌게 되는 구간으로 진입하는 거죠. 대신에 이제 여기에서 업황이 피크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이제 수주에 대한 거고요. 실적은 이제부터 개선이 향후에 쭉 이어질 겁니다. 그럼 그 반대 의견으로 경기 둔화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나는 그럼에도 조선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그 경기 둔화로 인한 물동량 저하는 큰 발목을 안 잡는다는 거예요? 지금 좋아진 상황들을 놓고 보면 과거랑 약간 패턴이 바뀌었어요. 과거에 좋을 때는 업황이 경기에 연동이 됐기 때문에 수주가 전반적으로 경기랑 같이 움직였고요. 최근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네. 20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와서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컨테이너 수요가 급증을 해서 발주도 증가를 했고요. 작년에는 친환경 이슈 때문에 LNG 운반선 수요가 되게 좋았고 올해는 전쟁이 터지니까 또 LNG 수요가 좋으면서 LNG 맞아요. 운반선 수요가 좋았어요. 그리고 아직 경기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탱커선, 그 원유 운반하거나 석유화학 제품 운반하는 선박은 여전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이 경기에 따라서 전체 선박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사이클이 아니라 각각의 선종이 차별화된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공급이 안 따라갔어요. 수요가 늘 때 공급이 같이 증가를 해야 되는데 어느 조선사도 공격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조선사가 없어요. 그래서 상위 조선사들의 수혜는 현재 상황에서는 예전보다 수주가 조금 줄더라도 네. 계속 상위 조선사는 고가를 채우면서 좋은 상황을 유지해 갈 거다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그럼 그 최근에 그 조선주들이 많이 올랐고 같이 기자재도 올랐는데 눈에 띄었던 거는 그 동성화인데 네. 성광밴드, 네. 태광 네. 요놈들을 잡지 못해 너무 아쉬웠거든요. 네. 근데 얘네 공통점이 LNG하고 관련된 거예요?
꼭 그건 아니에요? LNG랑도 연관이 많이 있고요. 색깔로 보면은 추천의 의미는 아닙니다. 기자재는 아직 다 커버를 하고 있지는 않아서 네. 동성 아이텍이나 한국카본 같은 업체는 진짜 배에 들어가는 LNG 운반선에 보냉제를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선박 관련된 LNG 모멘텀이고요. 이건 좋아지는데 실적이 천천히 돌기 때문에 LNG 사이클이 길어가지고 약간 천천히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성강변이나 태강 같은 업체는 피팅이라고 통상 맞아요. 표현을 하는데 이건 꼭 배에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플랜트나 이제 외부의 프로젝트 같은 데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전방산업군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꼭 선박에 국한된 건 아니고 LNG 시장의 수혜를 받는 거고요. 이외에 세진중공업이나 HSD 엔진 같은 업체는 그래도 조선에 대한 포지션이 많은 업체들입니다. 그럼 지금 조선을 접근한다면 키워드를 LNG로 가야 돼요? 아니면은 막 이렇게 좀 중무장대한 중공업 쪽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은 그 기자재 쪽으로 가야 돼요? 일단 조선주,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위포조선이나 이런 업체들을 추천을 하고요. 왜요? 좀 그- 무겁지 않나요? 무겁죠. 근데 상대적으로 좀 편한 것 같아요. 작은 업체들은 그만큼 작기 때문에 있는 리스크 때문에 변동성이 큰 흐름이 있고요. 네. 상대적으로 조선주는 크기 때문에 무거운 게 있긴 한데 그래도 좀 더 편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 상황도 이제 최근에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내년까지 봤을 때는 향후에 이제 개선되는 흐름이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낫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또 일이 좋다 그래가지고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와다다다 사면은 꼭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피크아웃이라는 정말 네. 그지 같은 뉴스거든요. 네. 근데 그런 뉴스가 지금 당장은 나올 리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급격한 경기 침체. 네. 이제 그러면 통상 발주하는 쪽에서 배를 이제 주문하는 쪽에서는 발주를 중단시키고 이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만 아니라고 하면은 잔고가 줄어드는 구간까지는 안 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피크아웃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그 좋은 사이클에 대해서 원래 항상 이런 거는 사이클 한번 엇박 나면은 몇 년은 들고 있어야 돼요. 내가 산 가격 올 때까지. 우리 이동환 애널리스트님은 요번에는 그래도 한 사이클이 어디까지는 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좀 좋게 보시는지요? 좋게 보는 포인트가 그 사이클이 예전 같지 않은 예전 같이 사이클을 타서 경기를 타지 않는. 네, 지금 분위기는 이 사이클이 흐려졌고 수주는 분산됐고 공급은 안 따라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환경 규제가 적용되고 조선사들의 실적이 올라오면 잔고는 가득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주를 받아가면서 환경 규제 때문에 장기 수요는 확보가 되고 실적도 좋아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옛날 같은 사이클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계속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계속 좋아질 수 있다는 네네. 그런 산업이 여기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최선호주도 있어요? 네네네. 현대중공업, 현대위포조선 이렇게 좋게 보고 있고요. 네. 잔고도 우량하고 실적도 이제 3분기부터 좋아지기 시작할 텐데요. 상대적으로 실적이나 재무구조나 수주 잔고의 질 이런 게 다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삼성중공업을 좋아해요. 네. 삼성 붙은 걸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네네네. 삼성중공업은 네. 좀 덜 매력적인가요? 삼성- 그들과 비교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싸요. 삼성중공업이 많이 할인이 되어 있는데 할인되어 있는 이유가 러시아에서 수주받은 잔고가 있어요. 네, 지금 러시아 상황이 교육을 하기에 안 좋은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까에 대해서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문제가 해소된다고 하면 해결의 실마리가 좀 보인다고 하면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만큼 상대적인 탄력도 훨씬 클 수 있죠.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면서 가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선호가 현재 시점에 조금 떨어집니다.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이제 주변에 그 전문직인 분들, 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을 갖고 계신 분들은 2번 질문하는 걸 되게 안 좋아하더라고요. 네. 뭐야, 이 사람 이해 못했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너무너무 미련이 그 조선 기자재 쪽에 남아가지고, 아까 그 현대중공업, 현대위포조선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 얘들이 안정적이라고 표현해 주셨거든요. 네. 그 안정적이라는 게 재무구조상 안정적인 거예요? 아니면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네. 좀 더 그 순수하게 투자를 하고 싶다 하면 거기에 관련된 베팅을 하는 게 더 맞기는 해요. 뭐 조선 같은 경우에는 LNG가 좋으니까 조선을 살게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조선 매출에서 LNG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금 30%고 늘어도 50%거든요. 그러면 나머지에 대한 컨테이너선이나 탱커선이나 나머지에 대한 변동도 이제 같이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정말 LNG만 투자하고 싶다 하면은 그런 기자재, 한국카본이나 동성하이텍 같은 걸 투자하는 게 더 맞을 테고요. 그리고 성강밴드나 태강 같은 경우에는 플랜트에 대한 그 포지션이 많고 LNG도 많이 섞여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투자를 하겠다 하면은 그쪽이 더 맞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각자의 선호의 차이인 거고. 대취. 네네. 그리고 대신에 그만큼의 변동성을 수반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벌 때도 더 많이 볼 수 있고 대신에 이제 잃을 때도. 네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감내해야 되는 법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조선에 대해서 중간 점검을 해봤을 때 현재까지도 좋은 스코어, 5점 만점에 지금까지 스코어를 좀 몇 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 4점 정도. 4점? 그럼 네. 앞으로는 5점 만점에 한 1년 정도 봤을 때 5점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가 태조이만 하면 끝났대, 그죠? 네. 아직 조선에 대한 그 밝은 믿음을 주셨고, 제가 이 편에서는 또 다른 커버를 하고 계신 방산 네. 네. 쪽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이 편으로 찾아올게요.